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산행 즐기는 분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과 또 아름다운 단풍은 산에 오르는 기쁨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을 산행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안전하게 가을 산행 즐기는 법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혁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등산 즐기고 있는데요. 산행을 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반드시 챙겨야 할 장비나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선 가을철은 이제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산 쪽에는 고도차로 인해서 기온 차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온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옷을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산행을 장시간 하게 되면 땀이 이렇게 흐르게 마련입니다. 예, 땀과 열을 쉽게 배출시켜가지고 우리 체온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마른 옷을 입고 있을 때보다 젖은 옷을 입고 있을 때 체온 손실이 240배 이상 더 많다고 하니까 네, 예, 체온 유지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담을 수 있는 배낭, 예, 배낭 속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비상 약품이라든가 비상 식량, 랜턴 이런 것들 챙기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옷이라든가 배낭 같은 경우는 꼭 기능성 원단, 고가의 무슨 전문 등산복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입는 옷을 레이어링 시스템에 잘 맞춰서 관리하면 한겨울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체온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신발인데요. 탐방로는 특히 이제 국립공원 탐방로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요철도 있고 또 경사도 있고 또 좌우를 급하게 굽은 길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평소 신는 운동화라든가 캐주얼 같은 거를 신게 되면은 이쪽 관절이나 근육에 굉장히 무리를 주고 또 발목까지도 굉장히 피로와 스트레스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과 이런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등산화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그 밖에 모자라든가 선글라스 스틱, 지도, 핸드폰 배터리 같은 걸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런 기타 장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랜턴입니다. 네. 자칫 실수를 해가지고 만약 날이 어두워졌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랜턴을 사용하시면 아주 안전하게 하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산행 갈 준비를 딱 마쳤는데 안전한 산행을 위한 수칙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을철은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름철 낮의 길에 적응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이게 늦게까지 산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체온 조절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사고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산행을 아침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해지기 2시간 전에는 마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행 중에서 가게 된다면 체력이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랜턴, 또 우위, 또 비상 식량, 약품 이런 것들 챙기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식량이든 어떤 물이든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아주 조금씩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도를 보는 이제 습관을 기르는 건데요. 네. 우리가 앞만 보고 가는 것보다 지도를 보면서 주변의 지형지를 관찰하면은 이 산행의 즐거움이 지금의 몇 배가 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섯 번째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요. 지난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6번에 정해진 탐방로 이용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지정 탐방로를 가게 되면 안전시설도 없을 뿐더러 급경사하고 지형이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쉽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점들을 이 수칙들을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산에서 저체온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 저체온증이 위험한 이유 좀 알려주시죠? 예, 저체온증은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35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를 이제 저체온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몸에서 이제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또 열 손실이 증가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땀이나 비에 젖었을 때, 특히 바람이 불면 이제 수분 증발량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열 손실도 동반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체온이 이제 35도씨 이하로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서서히 우리가 체온 조절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심하게 떨리고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무기력증, 호흡곤란, 구토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 계속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30도 정도까지 떨어졌다 하면
호흡과 맥박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면서 의식을 잃게 되고 좀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체온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게 있는데 이 저체온증이 반드시 젖었을 때만 오는 게 아니고요. 아, 예. 우리가 그 열 손실에 있어서는 어떤 복사나 전도, 또 대류 이런 현상에 의해서도 충분히 체온을 뺏길 수가 있고 저체온증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다가 또 산행 중이라면 피로까지 누적돼 있겠죠. 그러면 에너지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식량이 떨어졌다든가 배고프든가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예. 저체온증이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사례가 정말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 사고들이 발생을 하나요? 네, 보통 사고 유형을 보면 조난 사고라든가 추락 사고, 저체온증이 있고요.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탈진입니다. 우리가 평소 그 자신의 체력을 과신해서 무리하게 산행 계획을 세우고 산행을 강행을 하죠. 정상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예. 근데 이제 산행을 강행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보행법과 호흡법을 놓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충분한 산소를 흡입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발목을 삔다거나 넘어지는 그런 부상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조난 사고인데요. 그 산에서 조난을 당하는 경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네. 보통 배낭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잔뜩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필요한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평소의 체력과는 달리 자기 체력의 한계에 쉽게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점들 조난 사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고가 이제 심혈관계 질환 사망 사고입니다. 예. 뭐냐면 그 힐링 문화가 우리 사회적으로 저변 확대가 되고 또 평소에 몸이 좀 안 좋다고 느껴지시면 산행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 뉴스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심장 질환자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호흡기 계통과 순환기 계통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지대 위주로 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구조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소를 선별해가지고 탐방하시는 게 좋고요. 단독 산행하는 것보다는 보호자나 동료랑 같이 팀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체력에 맞는 산행을 계획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도시를 떠나가지고 자연으로 간다는 거, 뭔가 자연에서 여러 가지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자연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문명과 그리고 물리적, 사회적 혜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119나 산악구조대가 출동하겠지만 구조대도 역시 그만큼 장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 갖추고 산행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우선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고할 때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고 예. 또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고 대응에 있어 자칫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급약품 같은 게 준비되어 있으면 이걸 활용을 하고 없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신고 장소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소를 이동한다고 하면 그 이동 동선을 구조대가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 유지에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해가 떨어지면 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희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탐방 내 500m 간격으로 다목적 위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 표지판의 번호를 불러주면 예. 구조대가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설치하고 거기에 전환 버튼을 누르시면 그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그 국립공원 안전관리팀 직원들하고 그리고 상황실에 SMS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립공원관리공단 한혁 과장님과 함께 가을 산행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무리한 산행과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